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의료용 누르하모니 M2가 나왔지요. 무선 뇌파 측정 밴드고요. 측정 5분 20초 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어, 미리 경도 인지장애 치매 전 단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병원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뭐 우리가 설문조사나 아니면은 이제 뭐 MRI, CT 이런 걸 촬영을 통해서 저희가 치매를 선별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많이 진행이 됐을 때 얘기고 뇌파 신호 7.5Hz 이하일 경우에 치매 위험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음, 이 화면을 한번 봐보시면은 마이클 모네니츠라는 뇌가소성과 회복이라는 이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오셔서 어,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아마 이 화면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화면을 보면 75세의 훈련자가 열심히 훈련하면 25세와 똑같은 수준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교수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료 뇌파 지금 M2 의료기기로 뇌파를 측정한 부분이고요. 화면이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이게 제 뇌파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은요. 제가 8년 전에 저희 회사에 왔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든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뇌파를 처음에 전무님께 측정을 했을 때 자네가 11Hz, 우뇌가 8Hz였고요. 우뇌가 굉장히 노화가 빨리 많이 진행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깜빡깜빡 많이 하고 많이 이제 이석과 이명이 많이 와 있었고 특히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제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런 그 양쪽으로 불균형 상태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1년을 굉장히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처음에 저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우리 사업자들은 정말로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말 열심히 하고 나니까 제가 바로 올라오는 게 8Hz에서 10Hz, 9Hz, 10Hz 왔다 갔다 하고 한 1년 반 정도 되니까 10Hz, 10Hz가 딱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는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제 열심히 그 뒤로는 잘 안 했습니다.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할까 아니면은 오메가면 이제 잠깐씩 할까 일부러 시간을 내서 훈련을 하거나 이렇지는 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뇌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직도 제가 잠을 좀 잘 못 자고 있지만 인지 코구 같은 경우에 지금 38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온 인지가 굉장히 좋게 나온 편이지요. 물론 저도 사업적으로 하다 보니 이제 잠은 그렇게 많이는 못 자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기초혈당이 조금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제가 훈련 열심히 안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받아요. 언제까지 훈련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 처음에 내가 최적화되기까지만 열심히 하시면 그 뒤로부터는 가끔씩 해주셔도 잘 유지가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훈련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초록이 치매라고 근데 이분은 이제 박땡땡이시고요. 여자분이시고 1949년생이었어요. 그리고 만으로 한 73세인데 한 달 정도 훈련한 결과치예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왜냐하면 누라하모니 MD라는 우리 의료기기로 이제 그 시술이라고 병원에서 지금 시술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더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 3회 매일 오시게 하기도 힘들고 저도 이제 그래서 주 3회 오시라고 했고요. 이분은 이제 처음에는 오실 때 여러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냥 따로 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네팔을 측정하고 가시고, 이분은 그때 두 분 측정하고 가시고, 이분은 네팔을 측정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셨는데, 이분이 가시고, 이제 3시간 뒤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무래도 내가 치매인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가서 네팔을 한번 찍어봐도 되냐?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동촌에 사신 지가 5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집에 지하철을 탔는데 방촌인지 만촌인지
동천인지 생각이 잘 안 나더랍니다.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50년 동안 동천에서 살았는데 그 글씨가 생각이 잘 안 나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내 동생이 사는 데가 구미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어디 살지? 생각이 들면서 많은 것들이 생각이 잘 안 나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전에도 깜빡깜빡한 일은 많았고 그랬었지만 갑자기 이제 그런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오시라고 해서 네팔을 측정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11시에 예약을 하셨는데 11시 반이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니까 그러면 좀 늦으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0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오늘 안 오시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근처 와서 1시간 동안 헤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오셨을 때는 세 분이 같이 와서 그냥 지하철에서 내려오시면 저희 사무실 한 5분, 6분 정도 거리로 오실 수 있는데 1시간을 거기 우리 사무실 주위에서 계속 헤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네팔을 측정했는데 측정했더니 좌측 네팔을 봐보시면 7월 19일에 측정한 네파고요. 보시면 굉장히 뇌가 지금 현재 비활성입니다. 완전 비활성이고요. 그런 상태로 지금 보여지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요 기초율동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자네가 5헤르츠 지금 그 다음에 우뇌가 7헤르츠 전형적인 지금 치매의 증상을 보이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러고 가만히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것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아드님 나이가 생각이 안 나고 잘 모르겠다 그러시고 막 이런 그런 전형적인 진짜 치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팔을 찍어서 봤을 때는 이분이 뭔가가 있다라고 제가 보여졌어요. 그래서 혹시 뇌 충격 받으신 적이 있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분이 없다라고 넘어진 적도 없고 다친 적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으시냐 여쭤봤더니 이분이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전에 한 10억을 날리셨고 그때는 그래도 당신 돈을 날리셔가지고 그래도 충격이 덜 하시고 워낙에 긍정적이시고 활발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의욕도 굉장히 강하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당신의 돈을 날렸을 때는 괜찮은데 작년에 이제 어떤 분의 권유로 친한 친구분의 권유로 인해 가지고 코인 네트워크를 이제 거기 하게 됐는데 아들이 매달 월급 타가지고 맡긴 돈을 3억을 그거를 이제 다 찾아가지고 코인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3달 만에 그냥 한 푼도 못 건지고 그냥 다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오죽 이제 했으면 아들이 그렇게 잘하던 아들이 엄마 뭐든지 사대 할부는 하지 말고 항상 할부하지 말고 사라고 이렇게 맨날 아들이 그렇게 엄마를 위하던 그 아들이 어 문자로 그것도 엄마 이제 인연 끊고 살 테니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문자로 한 통 딱 남기고 그 뒤로부터는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지내신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눈물만 그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만 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저도 이제 어머님이 계시는 그런 상태라 굉장히 마음이 갔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치매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보건소 가서 한번 검사를 또 받아보시라고도 권유해 드렸는데 본인이 아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어떡하냐 하셨더니 이제 뭐 사면 어떠냐 하니까 이제 뭐 컴퓨터도 없으시고 해서 170 이제 3만 5천 원 있어야 된다 하니까 그 돈이 없다고 하셔요. 그래서 지금은 영세민으로 살아가신다고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무실에 오셔서 훈련을 한번 그 당분간 돈 마련될 때까지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해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시게 됐고요. 주 3회 정도 이제 훈련을 이제 하신 케이스인데 이제 19일 날 측정을 하고 이제 훈련은 이제 8월 26일부터 미안해 하시면서 제가 계속 권유를 드렸어요 오시라고. 그래서 8월 26일부터 훈련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추석 이제 9월 이제 20일 경에
구매를 하셨어요.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한 13번 정도 훈련하신 것 같고,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댁에서 이제 매일 이제 훈련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한 37일 정도 훈련하신, 어제 이제 오시게 해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이거를 이제 사례를 발표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제가 좀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례 발표를 하겠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했고, 어제 제가 뇌파를 측정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뇌파가 어느 정도 이제 아직 기초 율동은 없지만 많이 지금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뇌파가. 그러면서 이제 훈련은 주의력 모드로 제가 훈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호흡 훈련을 10분, 이제 2주차부터는 15분 정도 시켰는데, 이분은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지만은 인지도 떨어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심장이 막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 그런 신경약을 그냥 복용해야 되는데 약이 안 좋다는 걸 이분은 너무 지식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또. 그래가 그 심장약을 먹으면은 안 된다는, 안정제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또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하셔도 흥분 상태로 말씀을 하시고 한 번 전화를 하면 막 6, 7번 연달아 계속 전화를 하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본인도 막 이게 못 참으시는 그런 상태였고, 체력도 굉장히 저하가 돼 있으셨고, 산만하시고, 막 불안해, 막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막 눈물 흘리다 갑자기 또 하호 하다가 막 이런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너무 이제 훈련을 어렵게 하면 훈련하시기 힘드실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우리가 MD 이제 AI 기술이 들어가 있는 우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본 훈련만 한번 시켜보자라고 해서 제가 기본 훈련만 1시간 정도 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해드렸고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 이제 뇌파가 완전히 지금 한시 알파파 진폭 평균이 완전히 바닥에 깔아앉는 것도 약간 우로 뜨는 것도 보이시죠? 그러면서 기초 율동이 어느 정도 7Hz에서 양쪽으로 아직까지는 좀 덜 강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피크로 이렇게 딱 선명하게 딱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일 정도 기본 훈련만 그것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빠르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놀란 부분인데, 놀란 거는 저 가서 또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자기 이제 조절 지수인데, 휴식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충격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휴식이 이렇게 강합니다. 이분 보시면 강하고 주의력 면역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계신 분이고, 집중력 당연히 떨어지신 분이고 이러신 분이고요. 훈련 그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휴식은, 뇌는 아직까지는 휴식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해요. 근데 주의력이 28로 올라오고 집중력이 35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기 조절 지수가 100으로 올라왔는, 아직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좀 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분은 워낙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굉장히 빨라요, 이분이. 그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굉장히 비율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고 그러신 분이셨습니다. 원래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따라다니는 그런 상태, 좋아하고 이런 그런 상태였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세민으로 살면서도 주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걸 갖다 주신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서적인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맨날 이제 눈물 흘리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눈물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하호호로 더 많이 바뀌신 경우고요. 오셔가지고 이제는 방촌 이제 만촌 뭐 이런 게 안 헷갈리신다 하시고, 이제 당신 이제 스스로가 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훈련하는 그날 그러니까 만점 나오는 5점, 3점 이걸 다 기록을 하셔가지고 그 연휴 기간에 일주일 동안 훈련하셨는데 그걸 다 매일매일 기록을 해가 몇 점 몇 점 맞았다를 다 기록해갖고 오신 그런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어 스트레스 지수는 원래 스트레스로 잘 관리가 되신 분이셨고요. 장원의 기능 지수에서 제가 굉장히 좀 이제 MD 프로그램이 얼마나 더 좋은지 놀란 부분이 있는데, 동시성이 0.00이었는데 0.5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분뿐만이 아니고 이제 제가 요거 말고 모바일 프로그램 지금부터는 저희가 거의 모바일 프로그램을 제가 판매를 하거든요. 그만큼 AI 기술이 들어가 있고 훈련하기도 제가 해봐도 너무 편하고 또 이제 훈련을 PC보다는 덜 불편하니까 훈련하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프로그램을 제가 계속 권해드리는데 모바일 프로그램이 제가 이제 느낀 게 동치성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져요. 그게 제가 지금 동안 이제 한 통계적인 그런, 그로 저는 이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또 의료기기로도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는데 보시면은 7Hz, 7Hz, 양쪽 7Hz가 정확하게 나왔지요. 그러면서 아직 잠은 조금 부족하긴 하거든요. 근데 인지가 제가 앞에 의료기기 찍은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날 제가 보고 잘 안 나와서 제가 이걸 기재를 못 했는데요. 그때는 인지가 15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아직은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죠. 24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얼마 나왔냐면 21, 22가 나왔어요. 그 어머님은 이제 굉장히 아이고야 본인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아직 좌우 불균형 상태가 있으시고 그런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코이런스 이게 코이런스가 굉장히 신경망이 굉장히 형성이 잘 되고 있는 걸 여기서 보입니다. 상관관계도 굉장히 좋은 걸로 밴드별로도 굉장히 좋게 나온 걸 보이고요. 자기 조절 지수도 어느 정도 균형이 이제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의 이제 정확한 게 이제 브레인 맵에서 보이시죠, 여러분? 절대 세계에서 한번 보시면 좌측 뇌가 아직도 계속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활동을 잘 안 해요. 지금 보시면. 근데 알파파 대역에서 상대 지수에서 알파파 대역에서 아직 많이 강합니다. 지금 좌측 뇌가 굉장히 휴식이 강하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다. 이런 분들도 치매가 빨리 온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파킨슨 오신 분이시고요. 이분은 제가 5월 초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혼자 5일 동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여행을 제가 혼자서 갔는데 그 민박집에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앉아서 뭐를 다듬고 계셨는데 파킨슨 병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는 이제 어머니 어디 아프시죠? 가니까는 파킨슨 진단 받았는지 3년 정도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직업을 못 속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집도 떠나고 일과 집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5일 동안 가서 제가 쉬다 오려고 갔었는데 막상 또 그분을 뵈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뇌파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분도. 그래서 여자분이시고요. 1957년생 만 66세입니다. 네, 2달 정도 훈련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많이 이제 표시는 안 납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 표시는 안 나지만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뇌의 질환은 뉴로하모니를 통하지 않으면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진행이 빨리 됩니다. 병원에서는 파킨슨이라는 약을 이제 엘도파라는 걸 처방을 하는데요. 그 처방약이 몇 개월 지나면 또 내생이 생기면 또 다른 약을 바꾸고 또 다른 약을 바꾸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약이 드셔본 분들은 대만 알아요, 본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미 알아요. 그래서 약을 의사가 처방을 해도 본인들이 다 어느 정도 똑똑하신 분들은 다 조절을 하세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게 나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한번 벌써 알아차리십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도 마찬가지로 약을 조절하고 계셨어요, 혼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치매라는 것이 알츠하이머도 있고 파킨슨 치매도 있고 치매가 여러 가지 치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는 정보가 입력이 되고 저장이 되고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뇌에서 하는 역할이죠. 그러면 입력되는 게 어려운 치매는 뭐냐?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죠. 입력이 안 되니까 기억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근데 정보가 들어와서 입력이 됐어요. 저장했어요. 출력이 안 되는 치매는 뭐냐? 그게 파킨슨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이 안 되는 치매는 정신은 굉장히 말똥말똥하지요. 나중에 어느 시기에 굉장히 많이 중증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정신 입력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다 입력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출력이 안 되는 분이라 운동과 같이 해줘야 돼서 굉장히 힘드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파킨슨이 일단 발병을 하게 되면 우리 뇌가 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뇌가 긴장 상태로 가게 돼요. 그러면 뇌에서는 계속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은 굉장히 자율신경 호르몬의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상체 쪽, 심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서 너무 무리가 되면 심장에 과부하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감신경이 과활성화가 되면 아랫배 쪽에 있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잘게 부수고 흡수하고 소화되고 배출해내는 기능까지 하는 아랫배 쪽은 어떻게 될까요? 수동이 돼버려요. 부경각신경이 나와야지만 얘가 일을 하는데 얘가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파킨슨 병이 오게 되면 어떠한 증상이 오냐 하면 첫째 식사를 잘 못해요. 입맛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약을 먹어서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일단 조금만 먹어도 맥혀서 소화가 잘 안 돼요. 당연히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변비, 설사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계속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뇌는 계속 긴장 상태로 가다 보면 몸이 계속 긴장 상태로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몸을 계속 긴장 상태로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체력에 문제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뭐 일하다가도 가서 어디든지 들어 누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장 이제 긴장을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라 호흡 훈련을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잘 안 되시더라고요. 제가 5일 동안 있는 동안은 이제 호흡 훈련을 한 5분 정도 시켰는데 10분 정도 시키면 바로 어지럼증이 바로 와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5일 동안은 5분 정도 시켰고요. 어,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이제 10분 정도 훈련을 하시라고 하고 2주차부터는 15분 정도 훈련을 한번 그 호흡을 한번 해보시라. 그러고부터는 조금 더 잠을 더 주무시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본 훈련을 이제 한 10분 정도 하고 이완 훈련을 20분, 집중력 30분, 뇌건강 2단계 막 이렇게 뭔가 올라올 때는 뇌건강 2단계부터 먼저 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 훈련, 이완 훈련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도 권유를 했고요. 제가 운동 몇 가지를 이제 알려드렸는데 뇌파를 초기 뇌파 한번 보실까요? 이분은 이미 많이 진행이 좀 되신 상태라 가지고 좌측과 우측 뇌가 전부 다 파킨슨으로 이미 여러분 보실까요? 눈을 평안시에도 이렇게 뇌파가 이렇게 탁 이렇게 흔들림 현상이 있는 걸 보이시죠? 이렇게 파킨슨 뇌파입니다. 2달 정도 훈련했는데 보시면은 어, 지금 보면 이렇게 아직도 많이 지금 남아 있고 화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 이분은 원래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편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똑똑하시고, 이제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그러신 분이셨는데, 어, 남편분은 이제 굉장히 마음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맨날 허허허허 하하 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이제 민박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우리, 환자분이 계속 일을 많이 하시고 남편분은 일을 잘 안 하시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많이 이제 평소 때 화가 조금 많이 이제 쌓여 있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로 소실률이 전부 다 마이너스로 가 있지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이분이 긴장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2달 훈련했는데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많이 가고 있죠. 플러스로 지금 현재 보시면 그래서 몸의 긴장이 조금 많이 풀어졌고 뇌의 피로도가 조금 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조절 지수는 보시면은 이제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부지런하신 분이라 본인 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약을 복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비율이 굉장히 이제 5, 4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정보 처리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2달 훈련 후에 굉장히 이제 조금 더 빨라지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성지수도 이제 원래 굉장히 부진하셨다 볼 수 있고, 이분이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우울하셨는데요. 2달 훈련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명랑해지셨어요. 그래서 의욕이, 사람이 이제 마음에도 에너지가 있잖아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죠. 그분은 이제 제가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내가 이거 못 고치는 거구나. 그래,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파킨슨은 못 고치는 병이다. 이러면서, 이제, 항상 우울하면서 남편 얼굴만 보면 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이런, 그런 상태로 살고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은, 좋아지실 수 있다라고, 굉장히 뭐, 어느 정도 빨리 좋아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더 안 가고, 얼마든지 관리 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마음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욕이 이제 있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니까 이렇게 명랑하게 이렇게 굉장히 하하호호 하시고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운동을 가르쳐 드렸는데 운동을 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지금은 이제 한 40분 거리에 있는 그 병원에 그 전문 재활병원에 주 2에서 주 3회 남편분 보고 매일 이제 거의 모시고 오고 하는, 지금까지 잘 못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남편분도 굉장히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주 2에서 3회 정도는 이제 재활 운동하는 데 가서 재활하시고 또 댁에 오셔서 하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뇌파가 정확하냐면 스트레스 지수가 그 훈련 전에는 84, 84로 나왔잖아요. 근데 훈련을 하고부터는 74, 74가 나온 거예요. 이게 화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어머님이 이제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서 쌓여있던 그런 것들이 체념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제 희망을 가지시면서 훈련을 하는데, 그게 이제 쌓여있던 그런 감정들이 이제 조금씩 억압된 감정이 올라오면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뇌파를 보고 진짜 정말로 우리 뇌파는 정확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 대칭을 좌우 균형을 상태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물론 아직도 이제 그 알파파 값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동시성이 0.004였는데 여기 동시성 0.409가 된 거예요. 이것도 진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진짜 제가 그 PC용으로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저도 원래 동시성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성이 참 잘 올라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이 모바일 프로그램이 확실히 이제 AI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훨씬, 훈련의 효과가 더 좋구나, 더 빠르구나. 왜 대표님이, 우리 박사님이, 병원의 의료기기가 모바일 프로그램 모르는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보시면 알파파 값이 뭐 아직도 이제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2달인데, 이 정도면 저는 진짜 땡큐라고 봅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그래서 어 그분이 이제 항상 이제 파킨슨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분들은 의심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한 번씩 이제 깔아앉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해서 제가 전화를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주시기도 하고, 제가 또 추석 전에 한번 또 이제 우리 어머님 모시고 그쪽으로 또 근처로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가게 돼서 또 들렸더니 진짜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보니까 다리를 질질 이렇게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얘기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지 반듯반듯하게 이제 들고 걸으라고, 어떻게든 엄지발이 질질 끌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안내해드린 부분을 잘 지키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경도 인지장애 사례고요. 이분은 이제 연세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여자분이시고요. 61년생 만 63세.
3개월 정도 훈련한 경우인데 이분은 왜 얼마 안 되셨는데 경도인지장애가 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고혈압 당뇨 약을 복용하신 지가 몇 년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병원에도 요즘 그 질환명이 있다 하더라고. 약물성 뭐 치매 이러면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풍채가 조금 통통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얼굴은 굉장히 작으신 편인데도 불구하고 통통하시는데 그게 이제 순환이 잘 안 되고 쌓여 있는 그런 이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에 대한 그 약물에 의한 그런 모든 이제 노폐물 그런 것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몸에 다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열심히 운동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배출이 좀 되는데 열심히 운동 안 하시고 관리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노폐물이 많이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치매가 경도 인지 장애를 빨리 오고 치매가 빨리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이분도 누르하모니 이제 우리 모바일 패키지 구매하셔서 훈련하고 계시고요. 3개월 정도 훈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훈련 모드는 주의력으로 훈련했고 호흡 훈련 마찬가지로 저는 무조건 1주차는 10분 하지만 2주차부터는 15분 무조건 시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 훈련 이제 처음에는 한 30분 했다가 이제 이완 훈련 10분, 집중력 10분, 뇌건강 1단계 요런 식으로 해서 한 10분씩 처음에는 이렇게 시켰고요. 한 달 후부터는 이제 수면이 좀 개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완 훈련이 20분, 집중력 훈련 20분으로 그다음에 뇌건강 1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우선 지금 4개월까지는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음, 보시면은 초기 뇌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이신가요? 약물로 가득 차 있는 거. 지금 고베타파까지 전부 약물로 이빨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뇌파가 굉장히 많이 떠 있지요. 강하게 떠 있습니다. 지금 3개월 훈련했는데 불구하고도 이제 이분은 또 뇌졸중도 살짝 왔다 가신 분이 한 번 와가지고 이제 왼쪽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인은 이제 와사풍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왼쪽으로 오는 건 와사풍이 아니고 뇌졸중입니다. 오른쪽으로 오는 게 와사풍이고요. 왼쪽으로 오는 거는 와사풍이 아니고 뇌졸중이에요. 그래서 뇌졸중이 이미 왔다가 한 분 가신 분이면서 이제 그러신 상태였고요. 아직도 이제 이분은 약을 완전히 끊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3개월 후에 뇌파도 지금 많이 지금 현재 그런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처음에 보시면은 잔해가 6Hz 굉장히 강하게 떠 있죠. 그러면서 음, 운에는 지금 7Hz에 이렇게 경도인지 장애를 완전 깜빡깜빡 정도가 아니고 이분은 6Hz, 7Hz인데다가 약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금세 말한 거 다 까먹어 버리고 막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뭐라 그럴까 아들도 알아보고 뭐 못 알아보고 이런 건 없어요. 옛날 것도 기억도 잘 하시고요. 다 잘하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건망증이 심하신 건데 치매에서 인지 저하고 건망증하고 차이는 뭐냐? 건망증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제 뭔가를 힌트를 주면은 금방은 못 알아차리지만 조금 있으면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건망증이라는 게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인지저하로 가서 치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분은 굉장히 건망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뇌에 약물이 가득 차서 그런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금방 말하는 거 까먹어버리고 금방 내가 행동했는 것도 까먹어버리고 금방 밥을 먹었는데 뭐하고 밥을 먹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시고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훈련했는데 여러분 보이신가요? 지금 보시면 음, 9Hz, 9Hz. 이분이 이제 운동도 잘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뇌 운동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뇌가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 마이너스로 갔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근데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일단은 완전히 기초혈당이 정확히 뜨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서파가 특히 잔해의 서파가 굉장히 많이 깔아앉았죠. 보시면은. 그래서 아직 우측 쪽에는 아직 서파가 굉장히 강하게 떠 있지만 어쨌든 여기 기초혈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9Hz와 9Hz 이분이 이제 어
그 남편분이랑 이제 아드님이 훈련을 계속 이제 굉장히 열심히 체크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계신 그런 상태고요. 특히 당뇨약이나 고혈압 약 드시는 분,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뇌파를 측정해 보면 자기 조절 지수는 이게 전부 다 세게 나와요. 이게 전부 다 약물에 의한 조절되는 이런 지수입니다. 본인의 원래 뇌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면은 본래의 뇌 상태가 나와요. 한 달 뒤에 측정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3달 후에 측정을 해서 그런지 여기 보시면 30, 23, 31로 이렇게 원래는 굉장히 멘탈이 강하신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고르게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의지수도 이게 약물에 의해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약물이 얼마만큼 강했냐 하면은 본인이 심장이 3만도가 이렇게 심장이 1.5, 1.4 이 정도가 가면은 심장이 막 두근두근 두근두근 가만히 있어도 막 뛰는 그런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숨쉬기 굉장히 밥 식사하시고 나면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막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뒷짐 이렇게 벽에 기대야지만이 겨우 이제 헐떡헐떡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게 싹 다 가라앉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편해지셨다고 그러면서 얼굴이 정말 예뻐지셨습니다. 그렇게 얼굴이 일단 굉장히 가름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하루 훈련을 딱 했는데 이마 쪽에 자국이 너무 심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신 이게 너무 자국이 심하다. 이게 너무 뭔가가 이렇게 그 너무 이게 자극을 너무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 얼굴에 부종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노폐물이 순환이 잘 안 돼서 부종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네팔을 측정하러 오셨을 때 네팔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이 어느 정도 지금 얼굴에 많이 빠지셨고요. 근데 지금 가슴 쪽 이제 목선부터 턱선을 조금 많이 가림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아직 신체적인 부분은 조금 아직 더 있어야 되는데 얼굴이 좀 많이 변하셨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 하기 힘들어서 제가 요거는 이제 자원의 균형 지수는 좀 중요해서 제가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성이 마이너스 0.066이었는데요. 이분이 0.418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보이신가요? 제가 저도 사실은 이제 그 PC용으로 계속 훈련을 했었고 모바일용을 제가 지금 구매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어류기 구매하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데모 나가고 뭐 하다 보니까 저는 제 거를 가지고 제가 잘 훈련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바일용으로 이제 고객분들이 이걸 사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동시성이 이렇게 여기도 뭐 이렇게 동시성이 빠르게 이렇게 올라온다. 진짜 요번에 진짜 크게 제가 한 게 느낀 게 이겁니다. 자, 사례 발표를 다 한 것 같고요. 여러분 치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강의 듣고 계신 분이 몇 분 들어와 계신지는 제가 아까 파악을 못 했는데요.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20대 30대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제가 59이에요. 그럼 내년이면 60이 됩니다. 그럼 60이면 우리 그러니까 치매가 1, 2년 오는 것이 아니고 15년에서 20년 걸쳐서 온다고 하지요. 그래서 20년이 정도 경과가 돼서 치매가 온다고 하면 80세가 넘어가면 2명 중에 1명은 치매랍니다. 그렇다면 저도 내년이면 이미 치매의 범주에 접어드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현재 나이가 얼마 되신가요? 여러분들은 치매 범주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얘기고 제 얘기고 친구 얘기고 언니 얘기고 우리 아버지 얘기고 우리 오빠 얘기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절대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바라만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러면 내가 한자로 살 것인지 아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살짝 유튜브에서 본 게 있는데요. 영국에 있는 음, 란센지라는 그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2017년에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기대 수명 2030년 기대 여명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오래 수명이 길 것인가 조사를 했대요. 근데 대한민국이 1위로 나왔답니다. 남자도 1위, 여자가 1위라고 나왔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거죠. 근데 음, 중요한 거는 오래 살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건강 수명이 10년 10년이 짧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생활하는 그 평균으로 따졌을 때 남자가 9.8년이 나왔고요. 여자가 11.4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그런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요양병원에서 그런 세월을 보낼 것인가? 그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뇌를 관리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시장을 장악하면서 건강과 돈, 부를 같이 영위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회사 파나톡스 주식회사 파나톡스는요. 누르하모니 M2와 누르하모니 MD 치료와 세계 최초 아시아 최초죠. 뇌훈련 프로그램으로 어리범 적용과 실비보험 적용되는 치료기로 나와 있습니다. 병원에 많이 영업하셔서 병원으로 하여금 많은 분들이 치매란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모든 그런 정신과 신체 질환을 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치매 치료기, 우울증 치료기, ADHD 치료기, 불안, 공황장애 치료기, 불면증 치료기, 비만 치료기 등등 고치료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도움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셔서 어,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5060 세대들이 굉장히 저희 나라에서 지금 현재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돈은 여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